안녕하세요. 예쁜 소음순을 만드는데 20년 이상 열정을 쏟아 부었고, 지금도 어떻게 하면 더 예쁜 소음순으로 수술을 할까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박정원 원장입니다. 오늘은요, 여러분, 소음순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약 2만 명 이상의 환자분들이 소음순 수술을 받으셨는데 거의 다 만족을 많이 하셨어요. 자, 소음순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디자인이고요. 디자인은 기능적인 것과 모양적인 것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번 하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이 잘 됐다고 하면 뭐 거의 다 잘 됐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소음순 수술의 부작용의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안 나왔어요. 뭐 이게 부작용이죠. 뭐 가장 큰 부작용. 또 그 외에는 수술하고 나서 하루나 이틀 사이에 혈종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. 우리가 이제 레이저로 하든지 봉합사로 하든지 소음순을 필요 없는 부분을 약간 커팅을 하고 거기를 지혈을 시키는데, 지혈이 수술 끝날 때까지는 잘 돼 있어요. 근데 움직이고 뭐 집에 가서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는 중에 그 지혈됐던 모세혈관이 오프닝이 돼서 다시 출혈이 되면, 그 출혈이 밖으로 나오면 다시 봉합을 해야 되거나 지혈을 시키면 되는데, 그게 안쪽으로 피가 쌓이면 거기에 혈종이라고 하는 피가 이렇게 차게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고, 또 한 가지는 이제 힘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무리했다든지 샤워를 빨리 했다든지 했을 때 염증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가 있고, 또 이제 또 다른 부작용 중에 하나는 수술할 때는 조직이 남아 있는데 수술 끝나고 일주일 지나고 나서부터 조직이 패이면서 점점 줄어드는 경우, 레이저를 너무 많이 강하게 쓴 경우,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, 또 한 가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, 소음순 수술하고 나면 성감이 떨어지지 않나요? 이거 다 잘려가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거 아닌가요?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음액으로 나오는 제일 중요한 신경과 혈관, 중요한 혈관이 메인 혈관과 신경이 잘려진 경우, 이럴 때는 조금 기능이 좀 둔해질 수가 있고요. 다른 부위에서 거기를 찾아서 혈관하고 신경이 이렇게 다시 자라 들어가긴 하죠. 성감이 좀 둔해질 수 있을까요? 라고 물어보는데 0.1% 정도 그럴 수도 있다. 근데 거의 없다.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소음순 수술을 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이, 원장님 저 수술하고 싶은데 그런데 혹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임신하는데 문제가 없나요? 아기 나는데 문제가 없나요? 성감이 떨어지지 않나요? 혹시 했는데 나중에 소음순이 또 자라면 어떡하죠? 또 검어지면 어떡하죠? 또 불편해서 성관계할 때 아프면 어떡하죠?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, 자,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없다. 가장 많은 부작용이거나 불만족은 내가 원하는 만큼 모양이 잘 안 나왔다. 이제 이게 가장 많은 편이고, 실제로 옛날에는 수술하고 앉지도 못했어요 이러는데,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한 당일에 한 4시간 정도는 이 혈관이 좀 봉합되느라고 좀 그때 욱신거리지만, 그 다음날 아침 정도 됐을 때는 출근해서 일상생활을 한다든지 뭐 업무를 본다든지 공부를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. 자, 그래서 소음순 수술은 결론적으로 큰 부작용이나 또 아주 위험한 합병증을 남기지 않는, 시간이 한 30분에서 길면 1시간 정도 미만의 그런 간단하고 안전한 수술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소음순 수술은요, 만족도가 아주 높은 수술이에요. 첫 번째, 불편하셨거든요. 불편한 거 없어져요. 원장님 너무 좋아요. 너무 시원하고 개운하고 너무 깔끔해요. 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많고요. 두 번째, 원장님 저 너무 자신감 없었는데 이번에 저 결혼해요. 와, 이것도 좋은 소식이에요.
그 다음에 나이 많으신 분들도 수술하고 나면 왜 진작할 거, 내가 30대 할 거 왜 50대 하는지 몰라 막 이러면서 그때는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. 내가 너무 무지했나 봐요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원장님, 제가 소음순이 좀 껌해요. 그래서 남자친구가 너 경험이 많은 거 아니야? 라고 저를 약간 좀 존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원장님, 이거 맞는 건가요? 라고 물어보세요. 근데요, 소음수는요, 그런 것 때문에 커지는 게 아니에요. 가장 정말로 실질적으로 많이 크고 보기 흉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험이랑은 별 상관이 없고, 이거는 선천적으로 내가 사춘기 때 제2차 성징이 발현될 때 남성 호르몬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체질이거나 그럴 때 좀 많이 커지거나 검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. 유전적인 게 좀 강하거든요. 어떨 때 커지느냐면요, 한쪽 소음순이 간지러워요. 그래서 거기를 긁어요. 긁으면서 자꾸 잡아 당겨요. 막 시원하게 하느라고 막 잡아 당겨요. 그러면 안 돼요. 거기 커지거든요. 거기 검해지거든요. 소음수는요, 피부 자체가 다른 조직하고 다르게 굉장히 부드러운 조직이잖아요. 이런 평편사피도 다른 조직이랑 달라요. 그래서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게 부푸는 조직이에요. 그래서 마찰, 자전거 열심히 타고 요가할 때 비비고 한쪽 잡아당기고 긁고 이러면 거기가 검어지고 늘어나요. 그렇지만 그게 뭐 엄청 심하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소음순 수술을 하고 나서도 마찰을 줄여야 되겠고, 평상시에도 많이 가려우면 적당히 좀 닦고 긁는 거는 괜찮지만 거기를 너무 자극을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. 자, 또 한 가지, 소음순 너무 간지러워서, 그쵸, 외음부가 너무 간지러워요. 완전히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. 이런 분들이 있어요. 그거 알러지거든요. 면역질환입니다. 면역질환 아시죠? 내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 몸이 공격당하니까 거기가 간지러워요. 긁으면 더 간지러워요. 또 긁고 싶어요. 피가 나도록 찢어지도록 긁어요. 면역질환이거든요. 빨리 병원에 오셔야 돼요. 그거는 곰팡이 질염이나 알러지가 아니라 면역질환이에요. 그래서 그 면역을 잠재울 수 있는 약하고 연고를 바르면 즉각적으로 이틀 있으면 없어져요. 모르고 계속 거기 긁고 막 그러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처방을 받으시면 돼요.